샤워 후 호텔에서 제공한 부드러운 가운을 걸치고 나왔을 때 건우의 시선이 유나에게 고정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건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나의 볼이 붉어졌어요. 유나가 가운을 더 꽉 여미며 수줍어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괜찮나요? 오히려 좋은데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뜨거운 입맞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향기가 섞이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 꽃피웠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적인 하룻밤 이후 유나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 12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과연 일어날까요? 하지만 그들은 옆집 남자와 남편이 있는 기운 여자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의 싸움은 유나가 친구들 모임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년 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 태연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2년이나 됐는데 아이 하나 못 낳으면서 여자라고 할 수 있나. 태연의 거친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는 거실 구석 소파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4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태연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C컵의 가슴과 잘록한 허리, 긴 다리를 가진 완벽한 몸매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 모욕을 당해야 했어요. 조용히 말해요. 옆집에서 들어요? 유나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간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유나는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하게 되었어요. 자신감을 잃어가며 언제나 눈치를 보는 습관이 몸에 배워버렸습니다. 듣게 해 전 세상이 다 알아야지 너 같은 못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태연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치자 유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친구들은 다 애둘 나왔는데 너만 문제야? 태연의 거친 손이 유리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꽃병이 흔들리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더욱 움츠렸어요. 폭력을 당한 적은 없지만 언제나 폭발할 것 같은 태연의 분노가 두려웠습니다. 여자 구실도 못하면서 집에서라도 제대로 해밖에 나가서 뭐하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유나의 가슴은 칼로 베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원해서 아이가 없는 게 아닌데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태연은 항상 유나만 탓했어요. 12년간 반복된 이 폭언에 유나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항변도 해봤지만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뎌져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감정을 잃어버린 인형처럼 그저 태연의 폭을 견뎌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다정했던 태연의 모습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점점 사라졌어요. 오늘 밤에 일찍 들어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명령조의 말을 남기고 태연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유나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만큼은 생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어요.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여전히 매끄러웠고 몸매도 20대 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어젯밤의 일이 온 아파트에 들렸을 거라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질 것만 같아 부끄러웠어요. 몸에 딱 맞는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었지만 고개는 여전히 푹 숙인 채였습니다.
원피스가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내지만 유나에게는 그런 것조차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리수거장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남자가 큰 박스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어요. 키가 180cm는 조치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어깨가 넓고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회색 티셔츠 위로 드러나는 탄탄한 팔뚝과 넓은 가슴이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했어요.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이마를 덮고 있었고 성숙한 남성미가 풍기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원피스 자락을 매만지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12년간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순간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 오시는 걸 봤는데 옆집 분이시죠?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을 때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면서도 깊은 갈색 눈동자가 유나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강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맞아요.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저음의 목소리에 유나의 마음이 미묘하게 설레었어요. 태연의 거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박스가 정말 많으시네요. 이삿짐이 아직 많이 남으셨나 보네요. 유나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 내일 장비들이라서 박스가 좀 많아요. 소음이나 불편함은 없으셨죠? 12년간 누구도 자신을 배려해주지 않았던 유나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태연은 항상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정반대였어요. 아니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윤나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왔어요. 남자는 유나의 아름다운 몸매를 힐끗 바라보며 내심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위축된 표정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특히 유나의 눈빛에 깃든 깊은 슬픔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나 역시 남자의 자유롭고 당당한 분위기에 강하게 끌렸어요. 태연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남자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들어간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쩐지 오늘은 평소보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난 후 유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주문한 연보라색 원피스와 레이스 속옷 세트가 언제 올지 조회를 하며 초조했어요. 평소보다 예쁜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도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12년간 태어낸 유나가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여자가 누굴 보여주려고 그렇게 꾸미냐는 말을 자주 들어야 했어요. 에서 점점 꾸미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관심이 생겼습니다. 분명 오늘 온다고 배송 조회에 나왔는데 오후가 되도록 오지 않아 이상했어요.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새로 이사온 남자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유나가 기다리던 택배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당황과 미안함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로 당신 택배를 가져갔어요.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놓여 있길래 제 것인 줄 알고 뜯어보고 나서야 알았는데 남자가 더욱 당황하며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유나가 문을 열자 남자는 더욱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평소 태연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실한 태도였어요. 태연은 실수를 해도 사과하기보다는 변명부터 늘어놓곤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안 왔구나. 정말 괜찮아요. 유나의 너그러운 반응에 남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관대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던 연한 분홍색 가디건과 검은색 레깅스 차림이었지만 유나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가디건 사이로 드러나는 가슴선과 레깅스에 밀착된 다리 라인이 우아했습니다. 남자는 유나의 아름다운 몸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중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시선을 얼굴에 고정시켰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시네요. 남자가 속으로 생각하며 유나에게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태연에게 익숙해진 유나에게는 이런 정중한 대우가 너무나 새로웠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미안해서 혹시 보상이라도 해드릴까요? 남자의 진심 어린 제안에 유나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이런 정중하고 따뜻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의 진실한 태도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유나는 말로는 거절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의 제안이 반갑기만 했어요. 언제 한번 함께 커피를 마실 날이 올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남자도 유나의 거절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유나의 눈빛에서 은근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네, 기회가 되면요. 윤나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정말 죄송했어요. 남자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문을 닫고 나서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택배 박스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서 천천히 뜯어봤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가 생각보다 더 예뻤어요.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유나는 설레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게 되었어요. 간단한 외출복이라도 몸매가 돋보이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머리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했고 은은한 향수도 뿌렸어요. 새로 이사온 남자 역시 유나를 볼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이면 윤나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복 대신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혹시 택배일로 기분 나쁘시진 않죠? 며칠 후리 수거장에서 마주쳤을 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유나의 대답에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가 두 사람 모두에게 즐거웠습니다. 박스 안에 장비가 많던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유나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건우가 미소 지었어요. 아,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는 일을 해요. 와, 정말 멋진 일이시네요. 유나의 부러워하는 눈빛에 건우가 뿌듯해했어요. 자유롭게 세계를 다니며 일할 수 있어서 좋긴 하죠. 하지만 집에서는 태연이 유나의 작은 변화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 저녁 식사 시간에 태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나를 쳐다봤어요. 유나는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좋은 일이라도 있나?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태연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유나를 파고들었어요. 실제로 유나는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기분이 좋아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우울하기만 하던 내가 갑자기 왜 이래? 뭔가 수상하네.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는 혹시 새 이웃과의 대화가 들킬까 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을 뿐이에요. 날씨가 좋다고 콧노래를 부르고 다니나? 이상하네. 태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나는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새로운 감정에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보다 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유나였습니다. 태연이 회식으로 늦을 예정이라고 해서 여유롭게 저녁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요. 건우 역시 평소보다 늦게 작업을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평소엔 아침에만 배웠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작업이 늦게 끝났어요. 우연히 평소와 다른 시간에 마주친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우입니다. 44살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내민 손을 보며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김윤나예요. 40살이고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윤나가 작은 손을 내밀자 건우의 큰 손이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지 않은 손의 감촉에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태연의 손은 항상 거칠고 차가웠는데 건우의 손은 정반대였거든요. 악수가 조금 길어졌지만 둘 다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유나 씨, 건우가 유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유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12년간 태연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달콤함이었습니다. 여행 작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들을 다니세요? 유나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건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어요. 건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체코 프라하의 카르교예요. 새벽에 찍은 건데 황금빛 새벽해가 비치는 아름다운 다리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유나의 눈이 감탄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요. 이건 스위스 인터켄의 호수예요. 여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했거든요. 에메랄드빛 호수와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유나는 숨이 멎을듯 아름다운 사진들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하는군요. 12년간 집에만 갇혀 살았던 유나에게는 꿈만 같은 세계였어요. TV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풍경들이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로코 사하라 사막의 일출이고 이건 페루 마추픽추예요. 건우가 사진을 넘길 때마다 유나의 감탄사가 이어졌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곳을 다 가보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유나의 순수한 반응에 건우가 뿌듯해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 가보고 싶어요. 유나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건우가 궁금해졌어요. 윤나 씨는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으세요? 건우의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국내 여행을 몇 번 다녀왔어요. 해외는 가본 적이 없고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였어요. 특히 제주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바다도 아름답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집 밖으로 멀리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며 살아온. 건우에게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40세의 아름다운 여성이 12년간 집에만 갇혀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건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2년간 아무도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반응만 돌아왔었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건우의 말에 유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여행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유나의 부끄러운 부탁에 건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대화에 완전히 빠져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으로 돌아온 유나를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일찍 끝나 평소보다 빨리 들어온 태연이 빈집을 발견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앉아있던 태연의 표정이 험악했어요. 어디서 뭐하고 이렇게 늦었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유나의 온몸이 움츠어들었습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태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쓰레기 버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시간이나 나가 있었잖아. 태연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유나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건우와의 대화가 들킬까 봐 온몸이 떨렸어요. 특히 여행에 그렇게 열중했다는 것이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바람도 쐬고 아파트 주변을 좀 걸었어요. 바람을 쐴 여자가 이 밤에 밖에서 바람을 쐬고 다니면 되겠나?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아파트 안이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건우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와 이해심 깊은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유나와 건우의 만남은 더욱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만나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유나는 건우와 대화할 시간을 위해 일부러 쓰레기를 나눠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만날 수 있도록 핑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윤나 씨는 평소에 뭘 하고 싶으세요? 어느 날 건우가 던진 질문에 유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연은 한 번도 유나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나의 대답에 건우가 놀랐어요. 40세의 성인이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이라든지 건우의 재질문에 유나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사실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2년간 바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건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12년간 바다를 못 봤다니요. 정말 가고 싶어요. 파도 소리도 들어보고 모래 위를 걸어보고 유나의 목소리에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라도 기차를 타고 어디든 가보고 싶어요. 12년간 갇혀 살면서 마음 깊이 품었던 소망들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건우의 따뜻한 반응에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언젠가 꼭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건우가 유나를 격려하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누나를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에게도 꿈을 이룰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격려를 받는 것이 12년 만에 처음이라 유나는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은 정반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실수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일이었어요. 요즘 날씨가 좋던데 바다라도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무심코 던진 말에 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노려봤습니다.
여자가 혼자 어디 돌아다녀. 미친 소리 하지 마의 태연의 거친 반응에 유나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서 애나 가을 생각해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아파트 안을 울렸습니다. 1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건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꿈을 이룰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유나에게는 생명줄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태연은 유나의 외출 시간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다 기록해놔. 심지어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보고하라고 했어요. 유나의 자유는 점점 더 제약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우와의 만남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시간이 유나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희망이었거든요. 짧은 대화 속에서라도 자신이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유나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44세의 나이에도 독신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유나를 만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나의 순수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도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유나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의 반짝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분리수거장에서의 대화가 평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윤나의 표정이 더욱 우울해 보여서 건우가 걱정되었어요. 윤나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건우의 세심한 관심에 윤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2년간 아무도 자신의 기분을 살펴봐주지 않았는데 건우는 달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건우는 윤나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건우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완전히 자유로운 삶만 살아온 건 아니에요. 윤나가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편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건우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은 진정으로 사랑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44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마음으로 진정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건 맞지만 때로는 너무 외로웠어요. 건우의 솔직한 마음에 윤나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윤나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우가 윤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하고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윤나의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태연은 연애할 때조차 이런 진심 어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윤나도 12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12년간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매일 혼나고 살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여자 구실 못한다고 집에만 있으라고. 매일 그런 말을 들어요. 건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여자를 그렇게 대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윤나의 울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윤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건우가 부드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이를 갖는 것은 두 사람의 일이고 하늘의 뜻이기도 해요. 12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건우의 진심 어린 말에 윤나는 더욱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동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건우 씨는 왜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세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대화 시간과 깊어지는 시선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나의 기혼자 신분이라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게 서 있었습니다. 유나 씨, 건우가. 유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유나 역시 건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유나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연이 갑작스럽게 출장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3일간 부산 출장을 가게 됐다. 태연이 저녁 식사를 하며 무심코 던진 말에 유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12년간 태연 없이 3일을 혼자 보낼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3일 동안 집에서 얌전히 있어? 어디 나가지 말고 태연의 경고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건우와 만났을 때 유나가 먼저 태연의 출장 소식을 알렸어요. 남편이 3일간 출장을 가요? 유나의 말에 건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럼 그동안 조금 자유로우시겠네요? 건우의 조심스러운 말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기대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건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동안 제주도에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제 제주도요. 네, 1박 2일이면 충분해요. 건우의 진지한 표정에 유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보시고 처음으로 자유행도 해보시고 12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나는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혼자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누군가 보면 만약 들키면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다녀오시는 거예요. 건우도 이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나가 12년간 갇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건우의 말에 유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태연이 3일씩이나 출장을 가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유나의 솔직한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저도 함께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다녀오죠. 건우의 다정한 목소리에 유나의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다녀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 유나의 얼굴에 결심이 서였어요. 평생 한 번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것이 유나의 생애 첫 반항이자 첫 모험을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유나의 순수한 고백에 건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유나는 몰래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여행 가방을 쌌어요. 작은 캐리어에 예쁜 원피스와 편안한 신발을 넣으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연에게는 친정에 간다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12년간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대감이 컸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유나는 평생 처음으로 김포공항에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캐리어가 떨리고 있었어요.
12년간 집 밖으로 멀리 나가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의 웅장함과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긴장되세요. 옆에서 건우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유나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40세의 성인이 이렇게 작은 일에도 떠는 것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이 떨려요. 유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는 것이 오랜만이에요. 거우는 유나의 손을 살짝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따뜻한 손의 온기에 유나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유나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12년간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 정말 꿈을 꾸는 건 아니죠? 유나의 순진한 질문에 건우가 웃었습니다. 현실이에요. 당신의 첫 자유행위예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유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문을 통해 보이는 활주로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와, 정말 큰 비행기예요. 유나의 감탄에 건우는 뿌듯했어요. 이런 순수한 반응을 보이는 어른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유나는 건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에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어요. 건우의 말대로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윤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하얀 구름바다와 푸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그동안 모르고 살았네요.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12년간 이런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다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충분해요.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건우의 격려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따뜻한 제주의 바람과 야자수가 심어진 풍경이 이국적이었습니다. 정말 서울과 다르네요. 공기도 더 맑고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유나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현무암 해안선이 장관이었습니다. 바다예요. 진짜 바다예요. 12년 만에 처음 보는 바다에 유나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해변에 내려서자 유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과 파도 소리가 천국 같았습니다. 이런 기분이 자유구나.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유나의 얼굴을 스쳤어요. 12년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성산일 출봉을 오르며 유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바다의 정경에 유나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풍경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건우는 유나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행복했어요. 44년간 혼자 다녔던 여행들보다 오늘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 때 유나는 진짜 웃음을 되찾았어요. 12년간 잃어버렸던 밝은 웃음이 얼굴 가득 피어났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위에서 유나는 외쳤어요. 저 정말 자유로워요? 그 모습을 보며 건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유나가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점심은 바닷가 카페에서 해산물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바다를 보며 먹을 수 있다니 유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건우 씨 덕분에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야말로 유나 씨와 함께여서 더 특별한 여행이 되고 있어요. 오후에는 카멜리아일에서 꽃 구경을 했습니다. 형색색의 동백꽃과 수국이 만개한 정원을 걸으며
유나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이제 알았으니까 충분해요.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가요. 건우의 말에 담긴 의미를 유나도 알아차렸습니다. 단순한 하루 여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오션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유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트룸의 넓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다 풍경이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건우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유나를 긴장시켰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유나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2년 만에 이런 자유를 맛보다니 꿈만 같아요. 건우가 유나의 뒤쪽에서 바라봤어요. 노이즈는 바다를. 배경으로 써 있는 유나의 실루엣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샤워 먼저 하시겠어요? 건우의 배려 깊은 말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바닷바람에 머리가 엉망이 됐네요.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맞으며 유나는 하루 종일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12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빛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닫으려 하니 평소 입던 속옷이 젖어 있었어요. 호텔에서 제공한 부드러운 가운만 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운을 여미며 거실로 나왔을 때 건우의 시선이 유나에게 고정되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가운 사이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어깨선이 발빛에 빛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되찾은 유나의 모습이 황홀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건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나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나와서 부끄러워요. 유나가 가운을 더 꽉 여미며 수조했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괜찮나요? 유나의 솔직한 말에 건우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히려 좋은데요? 건우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유나가 볼을 붉히며 웃었어요. 12년간 이런 편안하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람 유나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달빛이 비치는 창가로 걸어가며 유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유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건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나 씨와 함께한 오늘이 최고였어요. 건우의 목소리가 유나의 귀가에서 속삭했습니다.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건우 씨가 정말 좋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유나가 돌아서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한 발짝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건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건우의 따뜻한 손이 유나의 뺨을 부드럽게 얼루만졌습니다. 유나는 그 따뜻한 체온에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고 간절해졌어요. 유나는 12년간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우의 손이 유나의 허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만의 공간을 감쌌어요. 서로의 체온이 점점 가까워지고 향기가 섞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가운끈이 느슨해지며 어깨가 더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워요. 유나가 수줍게 중얼거렸지만 건우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건우의 진심 어린 말에 유나는 더욱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어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유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건우가 마지막으로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물론이에요.
저희 둘만의 시간이에요. 유나의 확신에 찬 대답에 건우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한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침실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완성했어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게 아쉬워요. 유나의 솔직한 마음에 건우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앞으로 더 많은 내일이 있을 테니까요. 정말요. 윤나가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건우의 확신에 찬 말에 유나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배고프네요. 유나가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도 체력이 필요하다더니 정말이네요. 건우의 장난스러운 말에 유나가 볼을 붉혔습니다. 뭔 말을 그렇게 해요? 룸서비스 시켜서 먹을까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신혼 여행 온 부부들은 다들 그래요. 건우의 말에 유나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우린 아직 부부가 아닌데 곧 될 거예요. 건우의 진지한 말에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책임질게요. 건우의 든든한 말에 유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나가 건우의 목을 껴안으며 속삭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저예요. 유나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꽉 끼워놨어요. 다음날 아침 함께 본 제주바다의 일출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가 제 인생 최고의 하루였어요. 유나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건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하루였어요. 제주공항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윤나는 아쉬워했습니다. 이 꿈 같은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워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건우의 말에 유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유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12년간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은 것이었어요. 태연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유나의 변화였습니다. 3일 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달라졌나.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나를 훑어보는 태연이었어요.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니까 좋았어요. 유나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2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맛본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연은 유나의 변화가 못마땅했습니다. 태도가 많이 건방져 평소와 달리 당당한 유나의 모습이 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태연의 포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느꼈던 자유의 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12년간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좀 지쳤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지쳤다고. 태연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어요.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지 알아. 감히 지쳤다고.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움츠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태연과 유나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태연은 유나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했고 유나는 그에 맞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유나는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태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태연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느꼈던 자유의 기억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12년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태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 여자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살겠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12년간 집에서 논다고 놀던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태연의 모욕에도 유나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어쩔 거야? 아직도 가질 수 있잖아.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유나가 처음으로 자신을 변호했어요. 12년간 안 생긴 건 제 잘못만이 아니에요. 그럼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도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없었던 거예요. 12년간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하는 유나였어요. 태연은 윤나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상한 말을 했나? 갑자기 왜 이래?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건우의 존재를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날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태연은 온갖 방법으로 윤나를 회유하고 협박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한 푼 안 줄 거야. 하지만 유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야? 자유요. 제 인생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태연이 끝까지 거부하며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거든요. 유나는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은 상관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법무사도 놀랄 정도로 유나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12년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해? 친정어머니도 유나를 말렸습니다. 40은 살에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니?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이가 없어도 남편이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 외로운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나의 말에 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건우는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건우의 격려가 유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잘하고 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한 달간의 긴 싸움 끝에 태연도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의 확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유나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요구를 모두 포기했어요. 비록 태연의 잘못도 있었지만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유나의 말에 태연도 놀랐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마.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태연의 마지막 독설에도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을게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된 날 유나는 12년 만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자유해요. 함께 나온 건우가 유나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유나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4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희망적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예요.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하는 유나의 표정이 밝았어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만남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유나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건우도 뿌듯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건우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나 씨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진정한 사랑이 힘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유나의 몸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피곤했고 입맛도 달라졌어요. 요즘 좀 이상해요. 계속 피곤하고 건우와 함께 산책하던 중 유나가 말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요? 이혼하고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건우도 단순히 생활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자꾸 미식거렸어요. 혹시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요? 걱정된 건우가 병원 검진을 권했습니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 건우의 권유에 따라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시간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건우는 곁에서 유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유나와 건우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12년간 바라던 기적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한 시기에 말이에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죠. 작은 화면 속에 비친 희미한 흔적을 보며 가슴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품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아이예요. 건우.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000원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이 밀려왔던 거죠. 유나 씨 정말 축하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12년간 기다렸던 선물이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서 하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길로 건우는 유나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제주 바다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건우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윤나야, 나와 정식으로 결혼해 줄래? 반지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고 유나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좋아요.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12년간 갇혀있던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줄이야? 윤나는 벅창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네요. 유나는 뱃속을 감싸지며 속삭했습니다. 너도 자유롭게 자하렴. 엄마처럼. 갇히지 말고.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바다에게 약속했습니다. 몇 달 후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유나는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가장 눈부신부였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중얼거리는 유나. 40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과 인연 그리고 뜻밖의 선물까지 받았으니 말이에요. 행복하세요? 건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는 유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며 새로 태어날 가족에게도 자유와 사랑을 물려 주겠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